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발제 제목은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혁신 주체 간 효율적 협력체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성과 실용화도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혁신 주체 간 효율적인 협력 체계라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은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 관련된 제도적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작점이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논의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연구 혁신의 전개라는 그림을 첫 스타트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R&D라고 얘기도 하고 기술 사업화라고도 얘기들 하고 혁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개념은 연구 혁신, R&I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에서 늘 시작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연구를 통해 우리는 논문, 특허 등 과학적인 성과, 기술적인 성과 등을 창출하고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라는 것이 논문 또는 특허가 나오면 1차적인 성과는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판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논문이나 특허를 가지고 후속 연구 혹은 중개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중개 성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중개 성과라고 하는 것이 기술과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간의 간극을 좁히는 성과를 저는 중개 성과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개 성과가 도출이 됐으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후속 연구 혹은 실증 연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시장의 진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변화가 되는 거죠. 시장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힘이 산업체, 정부,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놓고 보면 위에 파란색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4개의 구간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될 큰 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허라던가 과학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잘 기획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잘 기획이 돼서 특허나 기술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것이 중개 연구라던가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다가가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의 길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은 후속 연구 중에서도 실질적인 실증 연구 구간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관련된 협력이란 이슈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은 해외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키워드 분석을 한번 해보았을 때 과연 협력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네트워크 분석 그림으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대의 문헌에서 얘기하고 있는 협력의 사이즈,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협력의 사이즈,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등장하고 있는 협력의 사이즈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협력이라는 것이 단지 미국 실리콘밸리 산학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주체들이 혁신 생태계 내에서 협력하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혁신의 성공으로 다가가게끔 하는 방아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국내 그림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1990년대 국내의 혁신 관련된 학회지라던가 문헌 검색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해외 문헌 키워드 분석 결과만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에서 언급하는 협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는 혁신하면은 당연히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과연 그러한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에서는 협력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협력이란 주제어를 법령에 가지고 있는 것을 검색을 해봤더니 한 20여 개가 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과 관련성이 있겠다 싶은 것만 봤을 때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과기부의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중기부, 국방부, 산업부, 교육부 등이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이라는 주제어를 법령에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항에서는 어떻게 이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혁신과 연결해서 갖고 있는가라는 걸 찾아봤을 때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협력 주제를 갖는 조항 고 봤을 때 과학기술기본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연구개발특구법, 산업기술혁신법 등등등 상당히 많은 법들은 궁극적으로 R&D 성과가 부가가치 창출, 경제, 사회적인 기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의식을 담고 각 조항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혁신에 있어서 협력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는 코크리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주제어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께 달리기라고 한국에서는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크리에이션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크리에이션에 대한 논의의 전개는 혁신 성장의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한 기술 성과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이 연결고리가 과학계와 산업계의 순차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순차적인 연계가 아니라 과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동시적으로 혁신에 대한 이슈에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작을 같이 해줘줬던 기관은 OECD입니다. OECD는 과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사업화를 유도하는 코크리에이션 프로젝트를 2019-2020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들이 스티어링 그룹에 참여해서 과연 각 국가별로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혹은 관련 정책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찾고 그 사례에 대해서 OECD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 저희 한국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 진행된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념으로 보시면은 코크리에이션은 혁신을 위해서 이해 관계자가 함께라는 주제어가 가장 중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함께 기술 및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찾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의 솔루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까지 같이 고민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획기적인 혁신이라던가 사회적인 도전을 필요로 하는 연구 질문에 있어서 적합한 주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의 전개를 그림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혁신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심화된 혁신 역량을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체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관계를 네트워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상호 관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혁신 주기 R&D라는 것과 제품화라는 것과 시장화라는 틀에서 봤을 때 2000년대에는 주체의 전문화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연구계는 과연 양질의 특허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 산업계는 비즈니스화, 실제 제품화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관련된 시장이 충분히 형성 가능한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전개됐다라고 보신다라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체 간 이어달리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연구계의 연구 성과가 산업계로 이어져야 되고 산업계는 그 받은 거를 통해서 제품화를 통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을 통해서 수요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어달리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바튼존 해가지고 이어달리기 할 때 바튼을 어디서 전달해줘야 되느냐라는 정책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런 것들이 한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성공 사례입니다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2020년 들어서는 더 이상 이어달리기로도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달리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R&D 단계에서도 단지 연구계에다가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연구계가 연구 질문을 설계하고 실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산업계와 수요처가 함께 그 사이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연구 질문을 설계, 수정 등의 과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화 단계에 있어서도 물론 제품화 단계가 되면 산업계가 중심이 되겠지만 다시 사이클이 그 안에 수요처와 연구계가 같이 들어와서 노력하는 사이클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초기 질문 세팅 단계에서부터 그룹핑되어 있는 팀이 그 혁신 생태계의 전개에 있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저거는 산학협력 모델이랑 뭐가 달라? 3중 나선 모델이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개에 관련된 관점에서 한번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협력 모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 기술 이전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문헌이나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서 등장한 것이 1920년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연구 성과의 확산, 기술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연구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이 하이라이트 됐다라고 보신다라면 1930년대 들어서는 산학연 협력, 주체 간 협력인데 이 당시에 이제 코라는 개념이 시작을 하는 거죠. 다만 이때의 코는 함께 무엇을 같이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학이 산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지원의 관점에서 진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중개 역량이라는 이슈가 그 하이라이트 됐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들어서는 3중 나선 모델로 알려져 있는 트리플 헬릭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는 혁신의 단계에 정부 참여도 중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계와 산업계와 정부 등이 합심해서 순환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는 민간 파트너십, 우리가 PPP라고 알려져 있는 민간 파트너십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결합투자, 매칭 펀드, 그리고 공통의 유인이라는 이슈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때 이제는 관계라는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하이라이트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 후반에 등장을 한 함께 달리기라는 것은 앞서와 같이 코로 시작하는 코크리에이션이지만 이제는 단지 지원의 관점이 아니라 전주기 활동을 함께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앞서 얘기됐던 192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연구 역량, 중개 역량, 순환 역량, 관계 역량을 통합적인 역량으로 함께 모으는 그러한 노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크리에이션이 앞서 산학연 협력과 다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학연 협력에서 하이라이트 됐던 부분이 그대로 이전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3중 나선이 4중 나선 모델로 확대되면서 4중 나선 모델이 각 주체의 역량을 강조하고 그들의 관계를 강조했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코크리에이션은 그렇게 협력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데? 라는 거에 목표를 조금 더 하이라이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크리에이션이 진입할 수 있는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 산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코크리에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코크리에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새로운 기술 또는 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코크리에이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참여 주체에 해당하는 연구계, 산업계, 그리고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궁극적으로 시도하는 역량이라던가 투입하는 재원의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계는 기술을 확보하겠다, 산업계는 실제 시장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기업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겠다, 시민사회는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나은 제품,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확연히 다른 그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겟 산업기술 확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혁신 성장의 키워드를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공 이슈의 대응과 관련된 경우는 복지 향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OECD의 경우에는 이 공공 이슈의 정부 참여의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을 어떻게 과연 각 국가의 정부가 그리고 정부 간의 연계, 국가 간의 연계를 통해서 함께 복지 향상에 대응할 수 있는가, 노력할 수 있는가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도전의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번 정부마다 강조해왔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이슈가 여기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보여드리고자 하는 편은 앞서 말씀드렸던 타겟 산업기술 확보, 공공 이슈 대응, 미래기술 도전일에 해당하는 목적별로 과연 정책의 툴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정책을 지식재산 정책,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 협력망, 시장 이라는 정책의 툴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떤 주요 정책적인 이슈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부분을 열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토론 시간이 된다라면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코크리에이션 사례는 뭐야? 라는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희도 코크리에이션 사례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스티어링 그룹에 들어가서 코크리에이션 사례를 찾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OECD가 요구하는 코크리에이션 사례의 기본적인 기준이 정부가 들어가고 시민사회가 들어가고 연구계와 산업계가 들어가고 그들이 재원이 같이 어우러지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초기에 설정해 왔던 그 목표가 산업적인 임팩트도 있지만 사회적인 임팩트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했고요. 또 나중에는 거기에 다시 그 과정에서 벤처 창업,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요도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응하는 사례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선 해외에서는 이 코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MIT 사례가 지금 현재는 가장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IT는 처음에 2018년 11월에 OECD에서 이 투 엔진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 엔진이라는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MIT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 공학 베이스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산업적인 육성 가능한 축, 이 두 개의 엔진을 같이 움직이되 이 두 개의 엔진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학 랩에서 초기의 연구의 질문 설계 단계가 수요자와 같이 코워크로 진행된다라는 톱니바퀴 모델을 가지고 와서 투 엔진 코크리에이션 모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왜 필요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과학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걸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주체는 대학, 기업, 시민사회, 주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개됐던 모델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MIT 코크리에이션 랩, 여기에선 집단 지성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큰 슬로건을 걸고 MIT 코크리에이션 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코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추진되는 코크리에이션 모델 중에서 아마
정부 문건에 정확하게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그 단어를 넣은 것은 일본 사례입니다. 우주항공 연구개발 혁신 모델에 지금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걸 넣고 제이스파크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도전해야 되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주체 간의 연결 그걸 넘어서는 함께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영국의 디지털 캐탈폴하고 와일드랩, 독일의 프라운호프 어헤드 모델이라던가 핀란드의 원시 모델이라던가 이런 모델들이 다 같이 프로그램에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 혹은 코크리에이션 모델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 코크리에이션 모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그림은 현재 영문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OECD 보고용으로 작성된 버전이라 아직은 한글 버전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사례는 한국의 사례는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코크리에이션인 R&D, 연구 단계에서의 코크리에이션 모델이 있고요. 이 단계에는 실질적으로 연구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 그리고 중간에 각 단계별로 창출 가능한 스타트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스타트업 창출과 관련된 투자자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코크리에이션인 팔스 메이킹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다시 R&D 코크리에이션 파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R&D를 모니터링하고 수정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시민사회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계가 추진하는 이러한 코크리에이션 모델이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협의하는 그 두 개의 축이 같이 돌아가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미세먼지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접근을 했을 때 미세먼지 이슈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키스트에 있는 원천 기술과 두산과 포스코가 가지고 있던 상용화 기술이 결합되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대학들의 기술이 연결되었고 여기에 다시 정부가 미세먼지 사업단이라는 큰 축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한국의 코크리에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OECD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최종적으로 관련된 플랫폼에 한국 사례가 공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이 주체가 중요하고 주체들 간에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이 관계의 관계성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하기 위한 모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